안녕하세요. 베네딕트입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큰 그림을 좀 그려보십시다. 며칠 전 이재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죠. 그것도 진보 성향의 판사로부터요. 피선고권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로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개 더 심각한 선고가 있을 것이라네요.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은 상소 절차를 통해 형량을 줄일 것이다 라고도 하고 있고, 또는 시간을 최대한 끌고 윤석열을 탄핵함으로써 상소 절차가 완결되기 전에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자 등등 하고 있다고요.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일단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요, 그동안 트럼프가 왜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됐는지에 대하여 비디오를 올렸었습니다. 아래 그 링크들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은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선택했죠. 대부분이라고 그러대요. 그가 위험천만한 루너틱, 미친놈이라는 걸 알지만서도 첫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제를 확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니까 믿음직스럽고, 둘째, 저 미친 woke, W-O-K-E, 깨어있는 시민의식 운동 정도 되겠네요. 진보보다는 차라리 트럼프가 덜 루너틱이 낫고, 그리고 셋째, 미국인들은 태생적으로 텁가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선거 이후 정치평론가 역사학자들이 제시하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 이유들입니다. 이재명보다 더 심한 범법자를 뻔히 알면서도 미국 시민들은 다시 선택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사면하고 그에게 닥쳐있는 모든 형사건들을 자신의 최측근 추종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기각시키겠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은 미국 대법원조차도 그가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 덕택에 그의 손을 들어줬듯이 모든 형사 사건들은 all stop이 되기도 하거니와요. 즉, 한국과 달리 미국의 법치주의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끝없는 몰락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이 채널에서 2022년 11월 중국 경제와 사회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요소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래 그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붕괴, 중국 CCP, 중국 공산당도 얼마나 되는지 모를 만큼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 무분별한 경제 부양 정책의 여파, 1대1로 정책의 부작용, 절대절명의 인구 노령화 구조, 최악의 중국 소프트 파워, 후진국 수준의 테크놀로지, 이윤 창출이 아닌 성장을 위한 경제 성장 정책 등등등, 이런 요소들 중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마지막 요소, 즉 뿌리 깊이 사회 어느 구석에나 깔려있는 관시, 부정, 부패, 짝퉁, 사기 문화인 것입니다. 지난 80여 년 중국은 모택동의 공산당 혁명 이후 대약진 정책, 문화혁명, 공자 사상을 포함한 모든 종교 및 가치관 체계의 말살 정책 등을 지나왔습니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그 기반에 깔려 있어야만 하는, 그 문화에 서려 있어야만 하는 가치관, 즉 도덕과 윤리 체계를 말살하고 CCP 중국 공산당의 존속을 위한 운영 체제로 대체했습니다. 앞서 본 경제적, 사회적 5가지 문제들의 근원들을 찾으려면 바로 이 6번째 도덕과 윤리의 말살일 것입니다. 월드뱅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에릭 베틀리의 글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가 젊은 시절 90년대죠.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중역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오랜 기간 공을 들여 큰 거래를 성사시켜서 사이닝하는 날이었습니다. 중국 회사 측은 5성급 호텔의 홀을 빌려서 흡사 국가 주석들 간의 국가 조약 서명식이라 하는 듯 기다란 테이블을 놓고 한쪽에는 미국 국기, 다른 한쪽에는 중국 국기를 놓고 그 프로빈스, 중국의 성이지요. 예, 고위 공산당 간부들과 뉴스 미디어 기자들을 대거 초대해 놓고는 사이닝 세레머니를 한 겁니다. 서로 웃으며 악수하고 등등등 막 사인을 하려는 순간 에릭 베틀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계약서 첫 장에 그 계약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한 금액이 1억이라 치면 1억 4천이라 써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인이 어이없어 하며 상대방을 보자 그 중국인은
눈을 찡긋찡긋하며 공산당 간부들도 박수치며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사인하고 지나가자라며 어문쪽 넘어가려 한 겁니다. 에릭 배틀은 말없이 일어나 회장을 빠져나와 버렸고요. 어느 미국 회사의 중역은 자기 홀딱방에서 자기 노트북 컴퓨터를 켜는 순간 화면이 까맣게 죽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 컴퓨터를 다시 살려내고 켰더니 하드 드라이브가 폐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자기 회사 기계의 모든 비밀 스펙들 그리고 가격표들이 모두 털린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 자동차 회사 쉐브롤레이라고 아시죠? 줄여서 쉐비라고도 하잖아요. 쉐비도 거대 중국 시장을 노리고 중국에 진출했다가 모든 테크놀로지 지적 재산들을 다 털리고 중국은 체리 인터내셔널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발족하였고 첫 시판한 차는 나사 하나까지 쉐비차를 뺏긴 짝퉁이었던 것입니다. 왜 회사 이름이 체리냐고요? 체리 뻗지도 아니고 쉐비에서 V만 R로 바꿔보세요. 쉐비, 체리잖아요. 그 외에도 토푸드랙 두부찌꺼기 건축물, 석회두부서부터 심지어는 가짜 계란까지 등등등등등등등등. 여러분들도 중국의 짝퉁 사기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즉 지난 80여 년 공산당 체제 하에서 도덕과 윤리를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서 실현할 법치주의는 시작도 하는 겁니다. 공산당의 발표와 공지가 법인 것이지 개인 간의 비즈니스 간의 또는 국민과 정부 간의 윤리를 기반한 룰, 규칙은 필요가 없는 나라인 것이죠. 즉 법치주의가 패배한 나라가 아니라 아예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항의 시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의 원칙 등등등을 아우르는 소위 civil liberties, 시민 자유를 보호할 법치주의는 고사하고요. 그래서 경제는 그 파생 결과로 사회는 총체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단순 무식하지만 큰 그림의 논리가 형성되는 듯 싶습니다. 이재명, 법치주의의 승리. 트럼프, 법치주의의 패배. 중국, 법치주의의 부재로 인한 국가 몰락. 그렇다면 고로 미국이 앞으로 밟을 수순은 법치주의를 버렸으니 중국처럼 되는 것? 이라는 논리요. 에이, 너무 단순 비약적인 논리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되시죠? 일론 머스크와 비베크 라마스와미를 앞세워 Government Efficiency Department, 정부 효율부를 세우고 미 연방정부의 시스템 및 인스티튜션, 제도와 기관들을 대거 거세할 거리라는데요. 수백만의 연방정부 관리 및 공무원들은 해임될 것이고요. 마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와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 이데올로기가 앞으로 수십 년 미국이란 나라의 영혼으로 군림할 것 같은데도요. 또한 앞으로 4년 트럼프가 더 많은 대법원 판사들을 임명할 것이어서 그들의 임기는 종신제입니다. 삼권 분립의 원리는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상실할 것이고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세계는 각 나라의 특히 대국들의 정부라는 기관들이 운영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캄보디아의 폴 폿,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같은 작은 나라들의 폭군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죠. 물론 중국에는 모택동이라는 거대한 폭군이 있었지만 모택동 휘하의 중국은 너무 가난한 후진국이었어서 한국전쟁 때 인해 전술을 통해서 미국의 코피를 한번 터뜨린 것 외에는 사실 중국이 세계를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1인 독재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하나의 국가처럼 그 정부를 통하여 모택동의 한마디 한마디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믿기 힘들게도 몇몇 인간이, 개인이 권위주의 독재자로서 그 인간 각기의 개인적인 성향과 판단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는 시대로 다시 진입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 지정학자, 역사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권위주의 시대로의 전환의 사인들이 다른 데도 아닌 미국에서부터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여 년 전 세계 곳곳에서는 군의주의가 꿈틀거렸습니다.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은 말할 나위 없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헝가리의 빅토 오르반,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셴코, 필리핀의 두테르테, 브라질의 보스나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국의 브렉시트를 이끌어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독재주의적,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적 지도자들을 보아온 것이죠. 지난 몇 년 이 추세가 한풀 꺾이나 싶더니 이제는 트럼프의 재선으로 미국까지 이 권위주의로의 흐름에 합세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될지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소련의 스탈린, 일본의 도조 히데키 같은 일개 개인들이 그들의 역사관, 판단, 성향으로 세계를 들고 놓았던 시절이 다시 돌아오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이 그들인 것이지요. 이 리스트에 우리 친애하는 북한의 김정은 수령도 포함해 줄까요? 암담합니다. 제 분석이 틀리기를 바라는 뿐이지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